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선민후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려서 지금의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 잡기 행태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을 겁니다.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기 당정 관계 신뢰가 사실상 깨졌다 이렇게 본인 시각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도 제 역할을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민후사의 개념을 그렇게 정의할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평소에 하던 말씀 드린 거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그래요? 그런 평가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국힘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한다며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및 당무 개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당정 간 신뢰가 깨진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선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김건희 리스크가 당정 갈등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이에 여러 가지 추측과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충돌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이건 그냥 정치평론가들과 호사가들의 뒷담화일 뿐 아무런 근거도 없어 보입니다. 이들이 오히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마치 사실인 듯 극대화시키며 상황을 막장으로 연출하고 있는데요. 한판 붙자, 루비콘 강을 건너갔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라며 두 사람의 관계가 막장 드라마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이는 봉합 상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의 바람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저도 이제 계속 꾸준히 어느 순간에는 한동훈 위원장이랑 이제 갈라서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약속 대련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여권에서 쭉 나왔던 얘기 중에 한 가지는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용산이랑은 다른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고 그래야 총선에 이긴다. 네, 그래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용산이 그런 것들을 일부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제가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위원장 되냐 마냐 얘기할 때 나왔던 것이 이제 약속되는 얘기였는데 지금 분위기가 혹시 그런 거예요? 제가 근데 취재해 보니까 전혀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이게, 취재한 바로도 전혀 그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고 사실 이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방식 자체가 너무 거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대련이라고 하면은 보통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위원장이 한번 연락을 드렸는데 오랜만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용산에서 이제 부른 다음에 뭐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뭐 수용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이런 그림이어야 되는데 어제 저 입장문에 대해서 당 관계자가 딱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이거는 몹시 불쾌합니다. 저는 사퇴를 거부합니다. 딱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한판 붙자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고 루비콘 강을 넘어갔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정도 예상됐던 상황이죠. 왜냐하면 미래 권력이 급부상을 하면 현재 권력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는데 문제는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을 거의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너무 일찍 띄웠어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반이잖아요. 아직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차기 대권 지지도 부동의 1위란 말이죠. 그럼 이미 미래 권력화가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늘에 태양이 두 개 떠 있을 수는 없거든요. 하나는 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임기 초반인 현 대통령이 원래 떠 있는 게 맞죠. 그리고 미래 권력은 수면 아래에 잠겨 있어야 되는 시기적으로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현재 대통령이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국민의 인기가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미래 권력이 급부상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뭐 그냥 자명한 이치예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동시에 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관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윤지혁 국힘당 원내대표가 어제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 실장은 한 위원장에게 위원장직을 물러나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한 위원장이 사실상 사퇴 압박을 받은 건데 김경률 비대위원회 마포을 출마 선언 등 공천 논란이 표면적 이유로 꼽힙니다. 그러나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한 위원장의 대응 방식이 사퇴 요구의 실질적 이유로 해석되는데요. 최근 한 위원장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 입장과 달리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김경률 비대위원은 명품 가방 수수는 심각한 문제라며 프랑스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교하기까지 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들어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지만 저녁에 한 위원장 사퇴와 관련된 보도들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이에 한 위원장은 곧장 국민 보고 나갈 길 할 일을 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 사퇴 요구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위원장직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셈인데요.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대통령실은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는 대통령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철회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정과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로 다른 팀인 척해서 인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음식점의 주방이 하나인데 전화 받는 상호와 전화기가 두 개 따로 있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는데요. 이 대표는 초록은 동색이라며 이것보다 개혁으로 경쟁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이 진짜일까요?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한동훈의 대권 욕망이 지금의 사단을 일으킨 걸까요? 저는 초록은 동색, 가재는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한 배를 탄 검찰 공화국의 검사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6.29 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전두환 후계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6.29 선언 지르고 전두환이 받고 그러면 후계자가 뜨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식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일종의 우리 당의 6.29, 우리 정부의 6.29 같은 게 필요한 시기예요. 이 정부의 6.29 같은 게 필요하다. 왜냐면 2인자가 1인자한테 쓴소리하고 들이받고 할 말 하고 하지만 1인자가 그걸 다 용납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권 교체? 권력 교체? 권력 교체가 아니라 이제 약속 대령 같은 거죠. 이제 그러면 대통령도 양해를 하고. 근데 이제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 비호감도 굉장히 높잖아요. 60%. 이거 극복 못하면 우리 선거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대통령의 어떤 중간 평가, 예. 중간 반성이 필요해요.